연말에 뭐예요? 보통은? 원래 12월 달에는 부모님들 생신들이 있어서 별로 그렇게 뭐 딱히 정해놓은 건 없죠. 애들도 뭐 큰 놈은 나가 있고. 몇 살이에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그 고등학교 기숙사에 있잖아요. 포천에서 나가는 기숙사? 아니. 아니야. 포고? 안산. 아니 안산에 있어요. 안산. 안산에 있는데 그 IT 뭐 그런 거에 아니, 대한 학교죠. 애아빠한테 물어봤는데 원석 씨가 더 잘알아. 정말 한번 애아빠는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아예. 나가 있어서 별로 그렇게 무슨 고등학교인데? 디지털 미디어 고등학교라고. 좋더라고. 갔는데 거기 보내가지고 지가 거기 가랬다고. 그래도 어떻게 그런 학교를. 원석 씨 연말에 뭐예요? 저희 뭐 지금 누나가 가족들이 지금 펜션을 잡냐 마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연말에.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거의 연말에는 강원도 쪽에 일출 보러 왔어요. 제일 좋지. 왜냐면은 가족들끼리 모여서 맛있는 거 먹고. 왜냐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였냐면은, 그러니까 매연이 용평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연말에 이제 방 비는 방도 있으면은 싸고 저렴하게 방들을 몇 개를 해줬었어요. 그러면 이제 가족들이 가서 회 떠와서 먹고, 그 다음에 일출 보러 갈 사람들은 올라가고. 가족끼리 안 다닐 때 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소리. 아니야. 그런 거 있어. 좀. 그죠? 근데 그렇죠. 근데 그런데 우리 집 같은 경우는 가족들이 같이 다니면 너무 재미없어. 긴장은 누군가 빵 터질까봐. 왜? 싸움 날까봐 긴장. 왜요? 실은 그런 집들이 있잖아요. 근데 누구나 다 그래요. 저희 집도 그냥. 솔직히 원석이는 장가 안 가고 있지만 선배한테도 제가 결과적으로 돈 버는 이유가 뭐죠? 행복하려고?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행복한 게 뭐냐고 도대체. 그러니까 솔직히, 그러니까 내가 쓰고 싶을 때 쓰고, 그러니까 솔직히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아니. 그러니까 원석아, 내 형이 물어볼게. 돈 버는 이유가 뭐냐? 일단은 너 같은 경우에는 정해져 있잖아. 돈 버는 이유는 우선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것도 있고, 그리고 또 결혼도 해야 되고. 그건 이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또 그것도 하고 싶은 거잖아. 그렇죠. 결혼도 하고 싶은 거잖아. 사랑을 하고 싶고, 그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그래서 여기저기 모임도 쓰시고 다니는 거고. 또 자식도 만나고, 네. 자식도 생기고, 그쵸. 자식도 만나는. 자식도 생기고, 한 셋 이상은 만난다고 봐야죠, 자식도. 그러니까 만나는 거지. 좋아. 넌 어디서 왔니라고 저도 가끔 그죠. 물어보니까. 저는 그렇잖아. 궁금하지. 너 어디서 온 거야? 너 어디서 왔니? 저는 예전부터 결혼을 하면은 한 셋? 그냥 그 생각했어요. 왜냐면은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그렇게 해서 셋을 낳았어. 행복해. 행복해야 되는 기본적인 조건은 우리가 얘기하듯이 환경처럼 건강이잖아. 그렇죠. 건강해. 그렇죠. 그럼 뭐 하겠니? 그 다음 행복이. 열심히 돈 번 거 갖다가 맛있는 거 먹고 즐겁기 위해서 그쵸. 돈 버는 거 아니나? 맞죠? 우리 엄니 얘기가 딱 맞아. 네. 돈 벌어도 뭐 하지? 소고기 사 먹지. 그렇지.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엄마는 돈이 좀 경제적으로 뭐 많지는 않아도 결과적으로 열심히 돈 번 거 같고 건강한 가족이 맛있는 거 먹는 게 행복이라는 거야. 맞아요. 절대 고민하지 말래.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으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게 맞아. 그렇죠. 근데 우리 옛날에 보면 열심히 돈 모아서 나중에 하자고 그러잖아요. 어디지?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자리 올려주세요. 아니, 지금 노가리 풀고 있어. 녹음하세요? 참여하셔도 됩니다. 근데 결국 그거라는 거야. 생각해보니까 맞아. 맞아요. 두 번째는 뭐?
결과적으로 가족 이외에 나랑 가장 친한 친구들하고 그치. 또 그걸 또 나누는 거죠. 또 맛있는 거 먹는 거야. 술 한잔 나누는 먹고. 거지. 결국 그죠? 그거 하는 거야. 생각해보니까. 근데 반대로- 그 와중 안에 이제 친구들하고 가족이랑 아니면 뭐 직장이랑 자기가 몸담은 사람들이랑 이해관계가 엉켜서 반복하고 싸우기도 하고 네. 결국 그거야. 그죠? 뭐 아니 생판 남들하고 뭐 싸울 일도 없고 맞아. 관계가 없으니까. 응. 그러니까 관계 있는 사람들끼리 삐지고 싸우고 그치. 어떤 날은 다시 또 좀 화해하고 자기가 원하는 거 해달라고 했는데 안 해주면 삐지고. 아니 근데 얘기를 뭐 이런 석탄이나 이런 걸 몰아가고 싶진 않은데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죠? 아니 이게- 저도 그랬던 게 저는 맨 처음에 원래 제가 작년부터 했던 게 뭐냐면은 제가 포천을 20년 사니까 예나 학교 다닐 때나 군대 제대하고 와서나 왔다 갔다 하면서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포천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포천에 조금 뭐 괜찮은 데 있으면은 가서 뭐 그러면서 조금 포천에 있는 사람들끼리 폐쇄적인 거를 조금 깨보자 해서. 잠깐만 달라지진 않았겠지. 달라졌고 그러니까요. 폐쇄적이라고 느낀 거는 실제적으로 느낀 거지. 응. 왜냐면은 이 동네가 폐쇄적이라고 느끼는 어떤 실은 그걸 뭐 네가 조사를 했겠네. 아니요. 근데 그런 식으로 느껴지는 네 거지.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느낀 거지. 느껴지는 거죠. 왜냐면은 선배도 그래? 조금 폐쇄적이야? 느낌. 느낌이. 네. 이건 느낌이네. 응. 왜냐면은 얘기하면 이제 저희 왜 그러냐면은요. 보통 옛날 시골이라는 느낌은 이 집에서 뭐가 있으면 왕래도 하면서 뭐 이렇게 왁자지껄 하는데 정말로 그러니까 솔직히 우리 동네만 봐도 딱 어울리는 느낌은 어울리고 그러니까 딱 어울릴 때가 뭐 김장철 뭐 이런 아니, 그거는 일반적으로 가는 거. 저는 예. 어떤 거였냐면 어르신들이 이제 길에 경로당이나 이런 데 앞에 나와 계시잖아요. 저는 이제 기농을 했으니까 인사를 드린다고. 나란 사람 알리기 위해서 그죠? 인사했는데 딱 그래 어디서 온 총각이야 아니면 뭐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물어볼 보던 텐데 사람인데. 이렇게 했는데 딱 보더니 네가 왜 나한테 인사해라는 표정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냥 갈 길 가지 왜 멈춰서 왜? 나한테 인사를 하고 아니 그러냐? 뭐 설령 표정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어르신은 또 뭐 아니 낯선 사람이 한 분이 아니라 그 앉아 계신 분들이 누구 하나라도 아유 그래 누군데 인사를 하는 이랬으면 되는데 똑같은 표정들로 보시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요즘 그러지라고 시작을 했던 거죠. 그나마 저는 예. 동네가 할아버지도 거기 계실 거 아니니까 인사를 하면은 어디 집 자식이야 그러면은 길고지 가게집이야 그러면 근데 그걸 물어보잖아요. 근데 응. 나한테 물어도 안 묻고 그러니까 왜 인사를 하고 우리 동네에서는 근데 그게 있어. 응. 내가 무섭게 그러니까 맨날 생겼나? 그러면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르신이 한 두세 명이 앉아서 담배를 피시거나 뭐 그냥 볕 좋은데 지팡이 짚고 앉아 계셨을 수도 있어. 근데 누군가가 모르는 얼굴이 지나간 거 아니에요? 지금도 그래요? 그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좀 계셨으니까 지금도 달라지겠죠. 한 7, 8년 그래요? 됐는데도 오히려 동네에선 잘 몰라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나를. 형님이 맨 처음에 그런 이미지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내가 느끼었으니 이제 형님 자체도 그러니까 왕래한 사람들은 왕래하고 그냥 가만히 계시니까 근데 제가 폐쇄적인 것도 폐쇄적인 거라고 느끼지만 나 느낌이 네, 뭐냐면 작은 변화를 두려워하는구나라고 느껴요. 변화 자체를 작은 거라도. 그렇죠. 왜냐면은 저도 그걸 느끼는 게 왜냐면은 저희 집에 원래 아버지가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 땅을 싹 다 개보수를 해가지고 거기다 한옥을 지었어요. 그걸 지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저희 집 앞에 여기 외곽이 뚫리면서 저희 집 앞에 이렇게 도로가 싹 내려오는 거였어요. 근데 그 도로가 내려오면은 우리가 조금 도로에 내려오니까 장사를 어머니 하시려고 그때 한식 자격증 땄고 한옥집도 올렸는데 이장 아저씨가 아무것도 모르는 동네 어르신한테 도로가 글리 나오면은 동네 시끄럽다고 반대선을 받아가지고 면회 내버렸네?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있었던 거야. 이제 그러고 있는데 이제 거기서 한번
어머니 꼭지 한번 돌아서 이제 그래 멈췄는데 몇 해 지나고 나서 또 우리 집 근처에 송전탑 하나 올라가네. 이제 거기서 또 한 번 했는데 또 이장이 돈 받아먹는지 또 이장이 또 술을 소모없이 자기 주위 어르신들한테 또 사인받아 또 면에 넣어서 그냥 넘어갔네. 근데 이제 막판으로 넘어갔던 거는 구제역에서 그 저희 요 뒷동네 넘어가면은 돼지를 한 100여 마리 이상 키우시는 어머니 계세요. 근데 거기 한번 구제역이라서 거기를 싹 다 묻었어요. 묻고 콘크리트 쳐발랐거든요. 근데 이제 지하수잖아. 지하수가 위로 흐르는 게 아니라 밑으로 흐르잖아요. 그러면은 빨간 물 나와? 우리 집이랑 뭐 몇 킬로는 안 떨어졌는데 뭐 흙탕물도 나오고 그래요. 그러면 어쨌든 지하수가 밑으로 흐르니까 이게 묻은 게 있으면 나중에는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당연하지. 그 묻은 데 그 반경 그 거기서부터 몇 킬로 안에만 허가를 그 메타당 얼마에 싸게 놔준 거예요. 근데 수도를. 근데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사는 이 뒤에 있는데 우리 동네도 해당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저희 엄마가 마을 분녀 회장이었어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랑 여기랑은 해당 사항이 없대 동네가. 그래서 이거를 반경 몇 킬로 그것만 따져서 그러니까 여기가 그러니까 지하수는 지하수는 멋대로 흐른대. 흐르는데 여기서 그 구제역 묻은 그 집과 반경 몇 킬로 안에 있는 집부터 해서 메타당 얼마씩 해서 이 끝에 있는 집은 조금 그러니까 항공지도 놓고 키로수만 따지고 판단한다는 거죠. 근데 원서가 응. 공무원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맨 처음에 그거를 그러니까 이장이 어느 정도만 유도리게 하면 돼요. 근데 이장 자체가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런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장님이 마을의 여러 가지 그 소리들이나 어려운 부분들을 모아서 밖에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원래 그건데.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위에서 완장차고 마을 사람들을 관리하는 사람처럼 돼버리는 그 거야. 이장이 거기서 30년을 이장을 해먹었어요. 우동리에서. 그러니까 그러고 나니까 별로. 그래서 돈 들여서 했어? 아니 저희 엄마가 이제 물어봤어요. 다 따지고 일단 이장이 그러니까 이장을 제껴놓고 포천시 수도가 뭐 다 가서 따졌더니 와서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큰 메인 관을 깔아주겠다 이거야. 메인 관에서 지선은 셀프? 메인 관에서 이제 동네 들어오는 길은 하여튼 몇 우리 가구씩 나눠서. 우리 집은 그나마 초입이니까 다 까는 200이에요. 근데 우리 집에서 제일 끝집으로 가면은 수도 까는 관로랑 그거 다 해서 1000만 원이야. 그걸 누가 하냐고. 그러니까 그래서 엄마가 이제 빡친 거예요. 왜냐면은 수도 그 도로 세 번째잖아. 마을이 발전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다 뒤졌어. 그랬더니 마을에 있는 기금도 하나도 없고. 그러면 그렇게 폐쇄적이고 여러 가지 피해를 보셨는데 바꾼다라고 생각했으면 어떻게?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그랬던 게 넌 엄마가 그렇게 빡치고 화내는 동안 뭐 했어? 저도 그러니까 쫓아다니면서 했는데 뭘 했는데? 그러니까 쫓아다녔죠. 왜 신문을 하고? 응. 그러니까 엄마가 빡쳤다 그러니까. 응. 그래서 바꾸고 싶대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렇게 넘어간. 그래서 이제 그 이장한테 이장이 그러니까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장 나빠. 응. 그래서 이장을 지금 이장 바꿨지. 바꿨죠. 그래서 그게 안 내려온다는 거를 그러니까 패가 나왔어. 왜 그 이장이 계속 돈 들어온 거 있으면은 같이 먹은 분들? 어르신들한테 이제 계속 봄이면은 봄놀이 보내주고 하니까 그 어르신들은 그런 거야. 그 어르신은 옛날 이장이 더 잘했다. 그러니까 왜 걔한테 왜 뭐라 그러냐? 근데 따져보니까 뭐 마을에 뭐 어디 썼다는 해먹은 게 많아. 돈도 없고 뭐도 없고 그래서 그런 거야. 네가 내려올래 아니면 우리가 니를 고발을 할까? 그래서 내려온대요. 고발 잔치 했어? 그러니까 내려왔어. 그래서 지금 계속 2년에 한 번씩 계속 돌아가면서 하더라고. 그러고 있는데 이제는 아니 그 수도는 깔았어? 안 깔았죠. 여태? 원석 씨가 이장님 물은 그러면 그냥 지하수를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하수문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일단은 지금 우리 집은 그래도 뭐 초입이라 흙탕물이는 안 나오는데 그 위에는 흙탕물이 나오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비가 정말 심하게 오면은 흙탕물이 내려와요. 근데
아직도 그 관로 까는 그 금액 자체가 상당히, 그러니까 중간까지만 가라도 거의 한 돈 1,000만 원 가까이 드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어쩔 수 없잖아. 예를 들어서 신임 이장이든 전 이장이든 만약에 못 해준 거 하잖아. 그러면 아쉬운 사람이 물을 판다고 결과적으로 그 1,000만 원을 나눠서 해결할 수 있는 가구 수가 몇 가구나 돼? 한 10몇 가구 돼요. 10몇 가구면은 해야지. 근데 그 지하수를 먹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되는데. 근데 지금 그거 먹으면 안 되잖아. 거기서 지금 있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우리 집, 그 옆에 이장, 한 6집 돼요. 그리고 다 어르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먹고 죽어도 그 돈 없다, 못한다, 그냥 그렇게 나오시는 거고,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관로 깔고 하면 이제 그 사람들도 슬쩍 이제 그렇게 놓겠지. 그러니까 그러고 있으니까 한달 산적기만 하면 돈이 부담되니까. 지금 AI처럼 닭을 묻잖아요. 네. 돼지도 묻잖아요. 묻었죠. 네, 묻었죠. 네. 근데 그 묻는 자체 그때 돼지만 묻었나? 소도 묻었지. 소도 묻었어요. 그때 소도. 저희는 구제역이면 다 묻는 거야. 네, 저희는 그때 돼지 묻었거든요. 아니 근데 그 돼지를 키우는 것도 그렇고 네. 묻는 것도 그렇고 네. 그렇게 극단적인 방법 말고 네. 없냐고요. 근데 몰라,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기정사실로 놔두고 그냥 그 묻으라고. 이후의 대처에 대해서만 고민들 하고 계신 거니까. 그러니까 묻으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왜냐면 그 어머니도 묻고 싶지 않았는데 뭐 묻어야 된다 하니. 아니, 어디 기사를 보니까 그 저기 한참 1900년도 초인가 막 네. 개발될 때 그때도 그런 게 있었대요. 너무 공급이 과잉되면 불쌍한 사람들이나 없는 사람들 나눠주는 게 아니라 그냥 강에다 다 잡아서 죽였대요. 그래서 강이 막 핏물이 될 정도로. 그러니까 기업체들이 네. 이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개체수를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로 그런데도 한다고 이게 그러더라고요. 어디 다른 데 묻을 수 없고 자기네 땅에다가 묻으라니까. 아니, 땅에다 묻고 거의 콘크리트 다 발라버렸어. 그 얘기를 들으니까 또 지금 판도라라는 영화 있잖아요. 원전 폭발 이런 거 보면 거기에 대사도 그래요. 주인공이 누가 쌓아놓은 똥을 국민들이 치우냐고. 그러니까.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쌓아놓은 똥을 왜 국민들이 치우고, 주인공이 마지막에 희생을 해서 간신히 뭘 맡기는 하는데, 그래서 근데 왜 그 이후의 문제들에서 우리들이 고민을 해야 되냐고. 연말에 어떻게 즐겁게 보낼까 얘기하다가 그러고 나서 이제 집안 얘기하다가 엄마 얘기하고. 그러니까. 네. 엄마 얘기하다가 이장 얘기하고. 이장 얘기하니까 그리고 열받아. 또 얘기하고. 구제역 얘기하고. 열받아. 그리고 나서 이제 결국엔 작년에 열받은 이제 거지. 모임을 시작했는데 이제 나름대로 여기에 다 뿌릴 때 뿌려보고 했는데 영 이제 그것도 시원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어중이 떠중이만 오고. 그래서 그 어디냐, 페이스북에서 그룹 하나는 거의 활동 안 하는 싹 다 잡아 끄집어내가지고 거의 1,000명이었던 게 한 200명을 싹 다 온라인 활동을 네. 해왔는데 어떤 이런 변화를 위해서. 네. 그래서 포션 하나만 해서 이제 했었는데 이제 걔네들을 이제 오프적으로 조금 빼려고 했는데 이제 근데 왜 그 온라인에서도 그렇지만 참여가 저조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뭔가 자기들이 열심히 안 했지. 그러니까 재미거리가 없었던 거, 재미거리도 그랬고,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뭘 계속 올려야 되는데 나름 바쁘다는 핑계로 그런 것도 본인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현기철 기자님을 그렇게 만났는데 그 형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 혹시 석탐 그런 거에 관심 있냐?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포천에 그런 게 들어온다는데 그런 걸 반대하는. 그래서 지하수 때문에 열받았는데. 그래서 공존을 아시게 됐군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거기 좀 소개시켜줄까? 그 형님이 링크 주소 하나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가입하고 한참 있다가 이제 명숙이 누나가 원래 그 전에 다른 거에서 알았죠. 근데 명숙이 누나가 계속 왕래를 하다가 전화가 왔어요. 원성씨 왜요? 그랬더니 혹시 공존이라고 알아? 그래서 알아요. 그랬더니 거기 뭐하는 단체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아니 제가 알기로는 석탄 지금 들어오는데 그거
반대하려고 하는 근데 거기는 청포동가 뭐 하여튼 뭐 그거 어머니들 하면서 했어가지고 알았어 그러더니 그 누님 들어오고 나서 계속 그 누나가 이제 포천에 그 자기 어머니들에서 막 하면서 이제 그랬는데 아니 근데 그러면은 온라인에서 네. 아까 얘기한 어머니가 봤다는 피해나 이런 것도 바꾸고 싶고 네. 또 지금 석탄 반대도 하는데 네. 해보니 참여율도 저조하고 안 바뀌는 게 그 운동을 하는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죠? 운동을 잘 못해서 참여를 안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는 네. 아니 그 페이스북에 했던 거는 내가 그거는 내가 좀 왜냐면은 막상 내가 한다고 했는데 뭐 게시물 같은 것도 크게 올린 것도 그러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그러니까 고민 안 한 거지. 그러니까 운동한 사람이 잘못 운동해서 그거는 그랬는데 네. 이거는 네. 나 혼자만 해야 될 부분이 아닌 거잖아요. 이건 같이 고민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왜? 같이 왜? 응? 안 하면 되지. 왜? 아니 지들 사는 동네 왜 만드냐고. 아니 같이 고민하자 만든 거지 같이 고민하고 아니, 안 했으면 되잖아. 아니 살아야 되잖아요. 나 살아야 되고 무슨 피해가 있는데 당장. 석탄 발전소. 나한테 왜 그래요? 응. 왜 나한테 그래?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아 석탄 발전소 들어가면 내일 죽어? 아니 내 저번에 그 얘기 5년 때문에 안에 죽어? 내 사샤 때 애들한테 모임하는 애들한테 집에서 할 거 없으면은 공원에 나와 그랬대. 왜 그랬더니 너희들 생존권이 달렸다. 그 한마디에 석탄 발전소가 아니 근데 응. 석탄으로 인한 피해는 동일하게 정보가 정해진 거잖아요. 네. 그로 인한 피해는. 근데 그걸 똑같이 바라보는데 원석 씨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서 네. 활동을 하고 네. 뭐 온라인에서 활동을 하는데 다른 분들은 왜 똑같은 정보를 가지고 활동을 안 할까? 저놈이 이상한 나 거지. 하나쯤이야. 아, 저 사람 이상한 거야? 활동하는? 왜 와서 고생해? 나 하나쯤이야. 아니 왜는 나는 여기서 살아가야 될 거고 나 혼자 하기 힘드니까 옆에 있는 사람 하나씩 데리고 와서 같이 좀 하자 같이 아니 좀 근데 하자. 진짜 궁금한데 그 막연함에 대해서 응. 죽을 것 같아? 아유 불안해. 그 불안 심리잖아. 응. 너의 그 불안 심리를 일반 시민들 선동하는 건 아니야? 아예 선동이 아니죠. 여기 뭐 인민재판 아니 석탄이 안 좋다는 건 뻔히 나온 거고 그죠? 그죠? 아는데 내일 죽냐고. 서서히 죽어가잖아요. 아 자동차 매연이 더 안 좋은 거 아니야? 에이 그건 아니 근데 하나 물어볼게요. 네. 똑같은 정보를 가지고 저렇게 하고 죽을 것 같아서 활동하는 사람이 있고 마찬가지겠지만 안 하는 사람은 왜 안 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들 안 그렇긴 하지만 그렇긴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억울할 때가 있죠. 억울할 때. 응. 억울할 때가 있죠. 그 저는 좀 억울한 것 같아요. 본인요? 석탄 얘기하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김우석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당장 우리 석탄 발전소 내일 가동한다고 3,000톤씩 트럭 휙휙 지나다니고 그 다음에 소각할 거고 그죠? 분진 나올 거고. 아니 처음에는 응. TMS 잘 관리할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죠? 한다니까. 환경공단에서 딱 시그널 체크할 거고 안 죽어 우리 안 죽는다니까. 아마 30년 동안 저기서 우리가 맞아서 우리가 건강이 좀 차차차차 나빠져서 죽을 수도 있겠죠. 그렇겠죠. 근데 뭐냐면 저번에 얘기했던 거예요. 화력발전소가 2개 이미 1000메가와트급짜리가 2개. 그 다음에 석탄발전소 들어오는 거. 네. 이게 뭐냐면 왜 우리한테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지. 근데 뭐냐면 예를 들어서 고통분담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 고통분담 안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그래 우리가 고통분담을 어느 정도 어쩔 수 없이 만약에 해야 된다면. 화력발전소도 마찬가지잖아요. 전기는 어디선가 필요한데 그지. 포천에서 좀 하자. 서울 대도시 중심권이나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발전소를 지을 수가 없잖니. 근데 그런 결과적으로 외곽으로 가는데 아니 그러면 그래서 이제 지역할당제라는 얘기도 나오지만 왜 다 포천이냐고. 그러니까.
아니 뭐 멀리 갈 필요 없어. 예전이 너무 많아. 너 왜 몸에도 앉아 술 마셔? 아니 그게 왜 뭐냐면 몸에도 담배 왜 피는 거야? 담배 안 피나? 사람들이 늘상 담배 좀 끊어. 술 좀 먹지 마. 응. 그 알았어. 실은 억울한 거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특히나 석탄 발전소는 전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치. 그죠? 응. 근데 지금 저기 우리 시청에서 갖고 온 에너지 사용 계획서나 이런 걸 보면 마치 저기서 발전기를 돌려서 산업단지에서 쓸 것처럼 지금 계획을 잡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140메가와트가 필요함. 연간. 그래서 몇 킬로볼트까지 지금 필요함. 저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 LNG가 2개나 있는데 그러니까 가동을 뭐냐면 안 할 정도로 전기가 남는데 쟤네들은 어쨌거나 그 산업단지에서 쓰는 무슨 자가발전용이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산업단지에 들어오는 입주업체들은 한전에서 보내주는 전기로 그치. 킬로미터에서 쓰는 거고. 그치. 내가 대표님, 제가 질문할게요. 서류상 잘못된 게 있어요? 허가 과정에서? 얘기 좀 해보세요. 근데 뭐냐면, 요 억울한 얘기 좀 조금. 혹시 얘기하지 마시고 사실관계만. 뭐냐면, 그냥 억울하다고. 그냥 쟤네들은 돈 팡팡 벌어가는데, 그러니까. 석탄 떼고. 아니 망할지 흥할지 어떻게 알아? 아니, 정부가 그건 안 되잖아요. 아니, 독점 기업이라 응. 무조건 얘네 거 할 수밖에 없어. 아니 정부가 못하게 하고 어떻게 할 거야? 아니, 아니 근데 정부가 억울한 걸로 따지면 LNG 발전소가 더 억울하죠. 왜냐면 돈 민자로에서 전기 생산하라고 만들었는데 아니지, 선배. 민자라고 붙는 순간, 민자고속도로, 예를 들어서 구리포천간 민자고속도로가 생겼어. 돈 겁나 비싸. 안 되기면 되고. 아니, 그게 아니라, 아, 근데 비싸도 빨라. 안 다녀. 근데 빨라.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근데 똑같은 얘기로 똑같은 게 뭐냐면 민자 사업이라고 유치하면 그 민간이라는 민자라는 사람들이 돈을 대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냐고. 발전소에 돈 대는 사람, 도로에 돈 대는 사람, 결국 대기업이야. 그지. 아니 그러니까 근데 거기서 적자가 나잖아요. 정부에서 메꿔줘. 아니 세금으로 보존해. 그러니까.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그런 방식이 없어진데 오래됐어. BTO 방식은 무슨 보존을 해줘 누가? 안 안 해줘. 해줘요? 해준다던데? 옛날엔 그랬지. 그러니까 민간 자본이 들어와가지고 손해볼 게 없잖아. 이번에 만원 보존해주고. 한진해운도 없애잖아요. 근데 지금 그 방식이 아니 아니잖아. 한진해운은 다. 아니 안 대주니까. 아니 그건 그냥 아니 그게 아니라 그 회사가 방만하게 결정돼가지고 그지. 사업이 잘 안 돼. 아니 근데 LNG를 만들 때도 지금 2개나 만들었잖아요. LNG를 만들 때도 전기 생산해서 하는 거잖아요. 파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지금 석탄 화력 발전소도 그렇게 해서 만약에 전기를 판다 그러면 석탄 화력은 독점이겠지만 저쪽은 싸게 생산하는 데가 생겨버리는 거잖아. 죽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왜 말을 안 하냐고 저기는. 저 죽으려 하잖아. 가동률이 40%대밖에 안 네, 들어가고. 계속 적자라고 그다음에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있는데. 기저전력이라고 해가지고선 먼저 사주는 것도 아니고. 네. 석탄부터 사주잖아. 석탄이랑 원전부터 사잖아. 그러니까 쟤네는 잘못 주장한 거지. 아니, 그러니까 쟤네는 결과적으로 억울하면 저쪽이 더 억울한 거 근데 아닌데. 그래도 손해는 근데 왜 안- 가만히 있냐고. 그래도 손해는 안 보니까 한다는 거야. 왜냐면 아니, 근데 그런 논리를 하면 결국 손해를 보는 건 시민들이잖아. 그지. 보존 안 해주잖아. 알았어. 그러니까 진짜 억울한 그러니까 거야. 실은 억울한 거예요. 그지. 석탄을 바라보는 건 근데 억울한데 원석이 말대로 건강에도 안 좋고 죽을 것 같은 거야. 응. 이건 더 아니 근데 그 억울하잖아. 억울한 마음이 그 억울한 마음이 똑같은 걸 바라보는데 억울해하는 사람이 있고 이걸 아무렇지도 않게 억울해하지도 즐겁한 않고 거죠. 뭐 관심도 없는 사람들은 왜 그러냐고.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게. 네. 첫 번째는 우리 무관심이지. 허 그치. 대표님이 처음에 이걸 할 때 막 자기가 억울했대. 응. 그 밴드를 막 만들어서 뭐 열심히 해주고 막 늘어나면 자기처럼 다 억울해할 줄 알았대. 그러니까. 그래갖고 막 뭉쳐가지고 막 쉽게 이렇게 반대하고. 할줄 알았대. 네. 사람들이 또 왜 그러니 너? 억울해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너 돼버리지. 힘들게도 왜 그러니? 응. 이러더래. 야, 뻔히 대기업사에서 안 될 거 아니까 너 왜 그래? 아니야, 그렇지. 아니, 저번에, 저도 친구한테 내가 걔 영주에 있어서, 야, 수임이 있잖아요. 그 어머니한테 그거 해달라고 얘기했더니, 야, 우리 엄마 그런 거 안 하고 귀찮아서 안 했어. 야, 너 그거 하면 뭐, 거기서 돈을 자, 뭐하니? 우리 딴 얘기하지 마. 네. 자, 억울할 수 있는 사람이 더 많다. 인정? 그쵸. 인정? 당연한 건데. 네.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저번에 얘기했지만 부러우면 이런 거예요. 안 좋다는 거. 그죠. 알아. 하도 공중에 떠들고 다니는 석태 갖고 알아 이제. 근데 왜 같이 안 하느냐가 이제 문제인 그러니까. 거고
궁금하잖아. 그러니까 아니, 귀찮다는 그러니까 거지. 허 대표처럼 응. 억울해서 활동할 수 있게끔 하려면 지금 이제 억울한 데까지는 도달했다 치고 응. 근데 이제 움직여서 활동하거나 아니 말이라도 한마디 하거나 해야 되는 부분. 고사를 하나 갖고 올게요. 수범형이라고 얘기했는데 아는 걸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응. 그 옛날에도 군자라 그랬어. 어, 그만큼 허군자. 어려운 거야. 야, 허공자. 봐, 난 어떤 걸 갖다 놔도 이 성 때문에 별로 안 오고. 나쁜데 나쁜 걸 알아서 그거를 해결하려고 움직이는 군자야. 근데 일반 군자, 대중사회는 군자보다 일반인이 많아. 그렇죠. 그래서 저런 거야. 그냥 역사가 그냥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알면 다 움직인다?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막연한 두려움 있어요. 손해볼 것 같아. 괜히 반대운동하고. 자, 뭐냐면 저 한마디만 하고요. 아까 원석 씨 얘기한 대로 집에 억울한 일이 있어서 바꾸고 싶다 그랬잖아요. 지하수 문제도 있고. 그래서 포천을 바꾸고 싶어서 저희 페이스북을 했는데 그 똑같은 억울함을 느껴야 활동할 거 아니에요. 군자가 되든 일반인이. 그럼 그 사람들이 활동하게끔 하려고 하는 그 동기부여가 뭐가 있으면 딱 좋겠냐는 두 거죠. 가지가 있는 핵심인데요. 직접적으로 나하고 이해관계가 없어, 석탄은. 그때까지는 그럼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치. 닥쳐서 시커먼 연기 날리면 그땐 난리 날 수도 있는데 그렇죠. 지금 단계에서는 정확하게 내 일이 아니에요. 그치. 두 번째, 삶의 경험이 있어. 대기업이랑 싸워도 이기는 경우는 없다. 라는 삶의 경험치도 있는 거야. 그치. 처음부터 포기? 응, 포기. 그리고 더 나아가면 이게 무슨 정치하는 사람들 그 우러러보는데 저 사람들이 하는데 우리가 뭘 알아. 무지의 표야. 그게 엮여 있는 거야, 이게. 아니 전 그 부분도 웃긴 게 집에 뭐 하수가 막혔거나 보일러 공사하러 오거나 뭐 이러면 그건 내 일이잖아. 옆에 아니 그러면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잘하나 못하나 보고 내가 돈을 줘야 되니까. 근데 저는 근데 왜 정치인들은 그렇게 안 하냐고. 뭐냐면 지금 못하면 못한다고 말을 하고 바꿔치워야 될 거 아니야. 잘하는 사람으로. 결국에 정치 문제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김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김우석이가 얘기한 것처럼 첫 번째 이건 내일이 아닌가. 직접적인 피해가 실질적으로 쉽게 말하면 아직은 없는 갈등에 거죠. 불이 떨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 거에 대한 막연한 그거에 대한 뭐 지금 얘기한 것처럼 직접적인 피해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그죠. 원석이가 얘기한 것처럼 당장 쌀을 씻어야 되는데 빨간물이 나오면 이거 그죠. 지금 당장 열받지, 피해가 열받지. 그리고 두 번째가 얘기한 것처럼 세 번째는 무지 뭐 아니면 무관심 경험 당하지 않으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경험치 얘기했잖아. 대기업하고는 싸워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미리 짐작해서 하는 그 경험. 그죠. 그러니까 이미 이겨본 적이 경험해온 없다. 그런 기억이라고 치죠. 진짜? 근데 요 논리를 누가 써먹냐면 지금 딱 요 세 가지 프레임을 석탄 발전소를 짓고 있는 애들이 써먹고 있거든. 네. 그치. 그래서 오케이. 가만히 있게. 첫 번째. 가만히 있게 만들더라고. 첫 번째. 여러분, 억울해하지 마세요. 저희 깨끗하게 할 거라고요. 생각보다. 석탄이지만 정말 깨끗하게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피해 볼 것 같지가 않고 오히려 환경을 개선시킨다니까요. 첫 번째 써먹지. 두 번째, GS는 대기업이래. 그치. 그지?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 뭐 그런 얘기를 늘 하고 있지만 거대 자본이 들어와서는 하물며 이렇게도 느끼지. 저게 나라에서 하는 일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나라가 하든 돈 많은 대기업이 하든 저거는 결정되면 못 막는다는 그치. 그 경험치를 이미 교육화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암묵적으로 얘기하지. 그래, 못 이겨 우리. 이미 뭐 그러잖아요. 정보를 GS는 안 보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전단지 뿌리면서 뭐라 그래? 돈 들일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저기 발전기금도 나오고 장학금 여러분 우리 향토 기업이에요. 우리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닙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관심, 무지. 그럼 저 사람들이 땡큐지. 그리고 이게 이제 조금 이그젠플하는 소개를 하자면 제가 한 10수년 전부터 썼던 얘기 똘레랑스라는 게 있는데 이게 프랑스에서 오는 단어예요. 똘레랑스. 똘레랑스. 이게 뭐냐면 프랑스에 있는 사람들은 뭐 노조라든지 누가 막 예를 들어서 철도 노조가 파업을 해. 근데 출퇴근이 불편하잖아요. 근데 인정을 해. 그 철도 노조의 파업을 인정을 하고 응원을 해줘.
그 바탕이 뭐냐? 나도 소수인데 내가 속해 있는 게 피해를 보면 저 사람들도 나를 응원해 줄 거다라는 그 연대의식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좀 불편한 거는 잠깐이거든. 저 사람들은 생사가 달린 문제야. 그럼 내 가치보다 저 사람들 가치가 중요하니까 인정하고 내가 참아준다고. 내 불편함을 참아주는 거.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거 있잖아요. 지금 얘기한 거. 내가 나중에 어려울 때 저 사람들이 나 도와줄 거야라는 마음 있잖아요. 그게 근데 없어요. 그게 우리나라 뭐냐면 없어? 얘가 어려운데 내가 도와주면 나중에 내가 뒤통수를 맞는 그치. 역사야.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물에 빠져주는 날 건져 넣었더니 보따리를 내놓으래. 속담에서 나와 이거는. 근데 그게 진짜. 비슷한 게 뭐였냐면 공무원 노조가 운동한 적 있죠. 여기 포천에서. 맞아요. 여기 한 적. 근데 그때 그 공무원들이 자기들 열심히 운동하고 뭐 잘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아무도 시민들이 안 도와줘. 그게 그 사람이 그 전에 시민들이 이렇게 어려워하고 뭘 했을 때 도와줬다면 우리를 도와주던 공무원이 저렇게 어려워하니 우리도 시민들도 도와줘야 했을 텐데 그러지 않으니까 각자 노는 프레이가 되더라고. 근데 결국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뭐 속담 중에 하나는 물에 빠진 놈 건져놨더니 보따리 달라는 이런 것도 있지만 보세요. 우리나라 얼마나 아름다운 미풍양들이 많은지. 옛날에 누가 장가 가면 집안 전체가 동네 전체가 잔치야. 품앗이 기본이었고. 그럼 그런 미풍양속이 없어졌단 말이야. 이상하게. 근데 그런 속담을 자꾸 끄집어내서 아까 허 대표가 얘기한 대로 심어놓는 것 같아. 그게 니네는 그래. 그게 권력이 항상 강조하는 그 언어 싸움이에요. 프레임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걸 막 부정하고 싶어요. 그렇지 않아. 시민들이 그렇게 무관심하지 않고 그렇게 무관심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닐 거야. 그리고 우리 그렇게 메마르지 않았다고.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인정. 것처럼 인정. 뭐 똘레랑스? 좋아. 똘레랑스가 허용하고 인정해 주는 거거든. 그런 거 있어 우리한테도. 있다고. 그 모습이 어디서 발견되냐면 세월호 사건이 있을 때 전 국민이 그죠. 가서 잠수사들이 자발적으로 온 거야. 그리고 그 어머니 수많은 어머니 단체든 자발적인 봉사 단체든 그죠. 그 가서- 한목항으로 향하자 네. 라는 이슈가 있듯이 그죠? 정말 큰 사건이 있거나 이럴 때 뭐 동네에서 그죠. 서로 이렇게 등한시하고 이럴 수는 있겠지만 전 국가적인 이슈나 이런 데 있을 때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봐왔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우리 얘기 처음 할 때 포천이 폐쇄적이다라고 말을 꺼내놓고 했잖아요. 우리는 연말 얘기하다가 네. 근데 그것도 우리가 스스로 프레임으로 갖추는 것 같아요. 갇힌 거야. 그거 말고 맞아. 그거 말고 포천은 이렇게 해서 따뜻한 모습들이 있어라고 자꾸 얘기를 하면 진짜 그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 우리 동네 정말 살기 좋은 동네. 근데 우리 스스로도 지금 포천은 폐쇄적이야. 왜 그래? 그러고 막 이유를 대고 있었잖아. 그렇게 하지 말고. 저는 여러분들께 권장합니다. 코끼리를 생각하지만 10대로 가십시오. 그러니까 아니 저는 그래서 요새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보면은 왜 지금 그 TV 드라마도 지금 산정호수 쪽에서 촬영하고 이렇게 따지고 보니까 그래 솔직히 우리 포천도 괜찮게 볼만한 거 되게 많아. 뭐 허브알랜드도 있고 이렇게 좀 좋은 걸로 해서 조금 부각을 해서 조금 사람들 더 많이 오고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럼 게 어쩌면 원석 씨가 만들었다는 SNS 페이스북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다면 오히려 활성화됐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솔직히 그게 만들어 놓고 제 나름대로도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조금 관리도 못했고 그랬기 때문에 내가 나 치워. 어느 정도 해놓고만 말았는데,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는 거의 인원이 없고 하나는 그래도 몇백 명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거 하면서 형님이 이제 그런 적이 조금 있어서 정유라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뭘 하더라도 같이 좀 꾹짝꾹짝 할 수 있는 게 있으면은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게 조금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부분들을 끄집어내는 일을 해주는 게 어쩌면 함께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는 거 아닐까라는 거죠. 그쵸. 계속 부정적인 얘기만 하니 나 지금 사는 문제도 답답하고 골치 아픈데 거기 가서 그 얘기까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공존에 오면 즐겁고 그러니까 뭐냐면 재밌고 이렇게 느껴지면 아까 얘기했듯이 석탄 알겠다. 나쁜 거 알겠다. 생명권
알겠다. 재산권 지켜야지. 근데 이게 1년 동안 똑같은 얘기만 나와. 석탄, 위험, 생명, 재산. 석탄, 위험, 생명, 재산. 노래 하나 만들어. 지금 랩하는 거야? 야, 생명, 재산. 밴드가 재미가 없어. 그래서 전화해. 맨날 네. 미세먼지. 이제 나갈게요. 네. 근데 안녕히 가세요. 또 웃긴 게 그 석탄 발전소 반대 밴드에서 석탄 왜 다른 걸 얘기하면 또 지랄해.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그냥 살아가는 얘기 뭐 이런 얘기 썼어. 응. 왜 그러니? 지금 석탄 반대를 해야 되는데 니들 그잖아.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를 조금만 정리하면 실제적으로 함께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끄집어내지 못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그 이야기에 뭐 재미있고 없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긍정적이고 재밌으면 그렇죠.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꾸 일부의 그 면면들이 안 좋은 얘기도 우리가 자꾸 그쪽으로 가서 그 얘기를 하는 동안에 좋은 얘기들이 묻히는 것처럼 우리도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안 좋은 거 말고 긍정적인 얘기들로 그죠. 바꿔서 자꾸 근데 해보면 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 그냥 긍정적인 얘기로 덮어버리는 그죠. 거야. 그렇지. 근데 왜- 맑은 물을 자꾸 아니, 쏟아 넣어서 아니, 근데- 꾸정물이 아이고 왜 맞죠? 까만 물 한 방울 들어왔다고 그지? 까만 물이다 이러지. 이거 내보내주려고 하지 말고. 아니 그거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얘기를 하려 하면 아니, 그러니까 그거에 신경 쓰지 말고 어떻게 보면 그런 프레임에 갇히는 거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가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재밌고 즐거운 얘기를 할 수 있는 프레임을 자꾸 만들어서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하게 하자. 뭔가를 하려고 자꾸 그렇게 하지 말고 아니, 그 얘기 하지 말고 그러니까 솔직히 알겠으니까.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 있지, 당연히. 있는데 그렇잖아. 근데 사람 마음이 어떻게 다 어느 순간에 그 사람들이 아니, 근데 아니야 너가 그쪽으로 집중하는 거. 그러니까 거기에 몰입해서 그런 거고 그리고 또 너가 하나는 거기에 집중하는 것 뿐이라. 맞아.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자꾸 이 사람들이 자꾸 아니 근데 반대로 우리가 석탄에 관련된 얘기 말고 포천에서 살아가는데 구석구석 훈훈한 얘기들을 계속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훈훈한 얘기들에 의해서 사람이 따뜻해지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근데 거기다 대고 얘네들처럼 뭐 이상한 얘기 하는 애들이 상대적으로 더 이상하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치 그래다가 정상적으로 안 보일 수도 있고. 잠시 대기. 그러니까 뭐냐면 고의적인 사람과 고의적이지 않은 사람. 그리고 사람들 중에는 분명히 자기 표현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죠? 네. 그리고 저는 석탄 찬성이 아니라 저번에 선배한테도 얘기했죠. 찬성파가 아니라 그 사람들은 모르는 거와 아는 거에 사람 구분해야 돼. 찬성은 없어. 제대로 네. 알고 있지 못하거나, 그러니까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는 사람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이 어용 대책이 SRF 반대도 잘 알지 못하니까 저거라도 하는 게 낫다라는 표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대로 알지 못한다. 혹은 잘못된 지식을 전달받았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우리가 현장 집회를 왜 안 하냐. 거기에 하는 게 근데 그게 맞는 말이에요. 현장 집회를 열심히 해서 석탄 발전소 깨는 방법이 뭐라고? 포천 시민 전 시민이 정말 그 생명권과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서 들불처럼 일어나가지고 그죠. 광화문처럼 꽉 차가지고 석탄 연일 시위하면 저거 막을 수 있어요. 그치. 근데 100명씩만 하루에 그렇지. 그게 확실한 대안이야. 그죠. 확실한 대안인데 대안이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 얘기를 하는 얘기를 건데 하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현실적인 문제가 있잖아. 안 하잖아. 못 하잖아. 그래서 공조는 그걸 일깨우기 위한 알림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게 공조의 역할이잖아. 그죠? 그러다가 아까 원석이 얘기했더니 가다가 보니 석탄만 얘기할 게 아니라 사람들이 1600명 같이 있다 보니까 그치. 서로 살아가는 얘기를 갖다가 공유하면서 넋두리 삼아 얘기하면서 할 수 있잖아. 맞죠. 우리 생활 얘기하는 거거든. 응. 근데 옆에 사람이 오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아이 지금 석탄 얘기하기 딴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 석탄 얘기 석탄이야. 이럴 수 있지. 근데 그분도 만약에 우리와 함께 얘기하면
석탄 얘기 3시간 얘기하면 석탄 얘기는 2시간 하고 우리 먹고 사는 얘기 1시간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거 이해하는 거거든요. 맞아. 우리 분명히 석탄을 계속 치열하게 얘기하고 있잖아. 그리고 어떤 분들의 아이디를 쓰고 있는, 저는 그분들이 진심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계속 반복된 글을 올리잖아요, 그분들. 그러니까. 근데 안 하니까.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그분이 어떤 신체적인 장애가 있어서 정말 참여를 못해. 아니면 정말 먹고 사는 일상이 너무 빡빡해서 정말, 몇 시간의 짬도 못 내. 이해를 이게 굉장한 배려인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극한의 조건일 수도 있다. 그럴 수 그죠? 그래서 못 와서 그 간절함을 표현하는 걸 반복한다. 전 솔직히 이렇게 자위를 해요. 네. 네. 근데 알고도 하는 사람 있어요. 제가 아는 사람. 그 사람한테는 이렇게 하죠. 그럼 모르고 하는 사람들과 알면서 뭐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은 분명히 구분적이 돼요. 그런 거야. 짜증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댓글을 보면 근데 그러니까- 원서가 말이 맞아. 그죠? 우리가 훈훈한 얘기, 우리 살아가는 얘기 이런 거로 덮는 게 맞아. 그러니까 이제 하나하나씩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잠잠해지다가 이제는 또 그러니까 이제 하나하나 묻어 가야 되는 게 맞는데 네, 형님 보시다시피 제가 일부러 쓴 거잖아요. 응? 호병골에서 응. 사랑하는 신입동을 바라보며 응. 랩. 지켜보다가 죽겠다는 답답한 마음은 이해하지만 응. 그다음에 또 누구 있지? 그러니까 또 청정한 포천을. 응. 청정한 포천을 위해 한 응. 5분? 응. 결국 5분이에요. 응. 근데 그 5분한테 매번 제가 참여하라, 그지? 오시라 얘기를 하잖아요. 맨날 이제 맨날 참여하라 그 회의해서 얘기해라 아니면 니들이 해라 이런 얘기만 한다. 근데 이제 우리가 화나는 건 이제는 그분들의 고의성을 이제 진심이 아니라 고의성을 보고 계속 보니까 짜증이 나는 건 이해하죠. 그러니까 근데 그 5분을 우리가 때문에 마음 상하지 말자. 그러니까 그래서 왜냐면 지금 형님들이 진행하는 것들 뭐 그래서 하나하나 다 좋게 보래 저런 걸로 해서 하나하나 왜 우리가 저번에 뭐 얘기를 하고 싶은데 할 그런 자리가 없다고 해서 지금 하나씩 다 만드시는 거예요. 뭐 씨앗 해서부터 뭐 엄마들 할 수 있는 거 다 만드는 게 이제는 폐쇄적이었던 거를 다 이제 좀 활성화해서 서로가 다 얘기할 거 하고 아이들 교육 뭐 그런 걸 다 참여해서 조금 해 나가자는 건데 지금 그런 거 저도 보면 괜찮거든요. 형님이 항상 페이스북에 뭐 오늘도 애들 동영상 그 라이브 방송 올린 것처럼 참 보면은 그래 이제 네. 요 모임을 해서 요런 사람 한 명을 알다 보니 조금 발전할 수 있다는 그런 아니, 근데 가능성도 보이는 거고 또 하나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그렇죠. 내가 당장 건강상의 이유로 몸을 못 움직이지 않는 한 응.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이건 좀 다르게 우회하는 걸 수도 있지만 공존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주면서 석탄을 같이 반대합시다 이러면 어쩌면 더 많은 사람이 모일 수도 있지. 있지. 그러니까 맨날 그러잖아. 야, 니 거기 가면 누가 뭐 아니, 돈을 준다는 게 아니라 겁이 나오냐. 아니 제가 하잖아요. 그러면 뒤에서 야, 너 거기 가면 뭐 누가 뭐 해준대? 뭐 해준? 야, 씨발 지금 뭐 내 돈 야, 꼬라박게. 뭐 해준다는 게 아니라 야, 뭐 해주는 거는 나중에 조금 상황이 조금 진정이 되면은 뭐 해줄 수도 있는 거고 꼭 해준다는 걸 바라본다는 자체가 아니라 우리 지역 일이고 내 일이기도 하니까 내가 뭐라도 할 수 있는 거 하는 건데 형님들이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도움을 주는 건데 그렇게 그 상황을 보고 미래를 예측하고 움직이는 사람들은 몇 명 안 되잖아요. 그쵸?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상황을 보고 예측은 하지만 응. 당장이 급하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쫓아가는 건데 그 상황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조적인 변화가 있다면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의식하고 움직여주지 않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석탄 어떻게 잘 막고 있냐. 응. 어떻게 잘 돼요? 신경을 진짜? 쓰고 있는 응. 거. 없애야지. 그리고 참여는 못하지만 다
다들 공감하고 있어. 그리고 그게 이제 진심이든 진심이 아니든 그러니까 진심으로 느끼는 것도 있고 어쩔 때는 제가 마음 상하게서 있을 때 좀 비꼬는것처럼 느낄 때도 있어. 근데 이게 주관적이에요. 뭐냐면 하지만 보면 어떤 분들은 오히려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 미안해. 미안해를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 단어들이 좀 몇 개 있어요. 뭐냐면 다행히 다들 이제 알고는 있다. 김수석 대표는 아직 절반? 포천 시민의 절반?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한 절반은 아닌 것 같고 한 80%는 그러니까 지금 저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신문을 포천뉴스에서 갖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신문을 놔두는 데가 지금 딱 2군데 빼고 다 저희 할머니 성당분들 가게예요. 그거 아니면 엄마 친구분들 가게.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뭐 포천에 이불 가게 하나, 그리고 뭐 필마트는 거기 사장님이 해주니까 하고, 뭐 그러니까 항상 얘기를 해주시는 게 잘 되고 있어. 뭐 그러니까 다들 생업이 있으시고 연세대가들 있으니까 참여를 못하시지만 내가 다는 못하지만 이거 신문에 놓고 배포라도 해줄게. 그러니까 그러면서 다 도와주시고 어떻게 잘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라도 하시니까 왜 저번에 그 공조 조직화 해야 된다면서 오프라인 이제 회원 그거 하면서, 그러니까 진짜 그거 하면은 나는 그 서류 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건 못했지만 각 마을 분회장님들 찾아가면서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못하면 이거라도 좀 해주시오. 지금 얘기한 것처럼 공감을 하고요. 허 대표 얘기한 대로 공감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하고 싶은데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의 폭이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처해진 상황에서. 근데 그동안에 뭐 공존에서 얘기하는 활동들은 굉장히 큰 폭을 말한 걸 수도 있잖아요. 그분들이 볼 때는. 그치. 참여는 하고 싶고 공감은 하지만 내 걸음으로는 거길 갈 수 없는 걸음인데 근데 공존은 큰 폭으로 자꾸 움직이면 못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볼 때는 참여율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데 이걸 작은 폭으로 누구나 참여한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가면 많은 사람들이 다 참여한다고 느끼고 밖에서도 그렇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큰 폭으로 갈 때는 그죠. 힘을 모아줄 수도 있지 않겠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계속 말씀드렸던 거예요. 한번 왜냐면은 일동에서도 그러니까 촛불 집회를 한번 해보고 싶었던 게, 왜냐면은 장소가 그러니까 포천도 포천이지만 여기도 나름대로 모일 만한 데가 여러 군데 고등학교도 근데 그 부분도 그러니까, 제 생각은 촛불 집회라고 그래서 큰 무대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만 하는 게 큰 발걸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촛불 집회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일동에서 하고 싶다 그러면 10분이나 20분 모여서 촛불 들고 반대한다는 얘기를 해도 그걸 우리가 크게 다뤄주고 끄집어 내주면 그래서 밖에 알려주면 그렇게라도 나는 참여했고 활동했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생각이 생길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공조는 제가 볼 때는 원래 하던 어떤 집회나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게 큰 걸음을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털을 마련하거나 자리를 마련하거나 아니면 그들의 얘기를 끄집어내는 그런 활동도 필요하지 않겠냐는 거죠. 그래서 오죽하면은 예전에 강범 형이 버스킹 한번 한다고 했을 때 그런 것들 그럴 때도 형님 그러면은 일단은 한번 날짜를 잡아봐야 되겠지만 저희 일동장 할 때 그러니까 거기다 스피커 놔두고 뭐 기타 하고 그러니까 석탄 발전 그 몇 개 사진 갖다 놓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전단지 나눠주고 해도 좋을 것 같아요 형님.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봐요. 세월호 때도 정말 가슴이 아파서 뭔가를 해주고 싶지만 내가 해줄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상황에선 가서 사인 하나, 노란 리본 하나 달아놓은 걸로도 표시를 한다고요. 아니면 좋아요 하나 누르는 걸로.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거를 같이 활동한다고 못 보고 있었던 거죠, 공조는. 맞아요. 석탄을 반대하고 싶은 사람들이 좋아요 하나 누르고 뭐 그린 램프 하나 달고 이런 것들라도 의사표현을 하고 싶은 거리를 못 만들어준 것도 있지 않냐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왜 그 얘기를 하니까 그냥 지금도 왜 세월의 때는 노란 리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포천에서는 솔직히 그 리본 말고 그린 램프를 그런 배지화를 해서 그런 걸로 해서
달고 다닐 수 있게끔이라도 그렇게 해보는 것도 그러니까 꼭 이제 그것도 방법의 하나니까 그죠. 예를 든 거고 전반적으로 그런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 있잖아요. 그죠. 뭐 소심하거나 나는 용기가 없거나 뭐 이런 분들도 표현할 수 있는 의사 표현들을 우리가 만들어서 제시를 해주면 훨씬 더 참여하기 좋지 않겠냐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다음 단계도 발전하거나 참여하지 않겠냐는. 근데 처음부터 큰 액션을 요구하는 참여를 원하니까 그 갭이 너무 커서 들어가기도 힘든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래서 저 지금 그 신문 뿌린 데다가 저 그린 애플 큰 거잖아요. 어머니 입구에다 하나만 붙일게요. 그래서 하나씩 붙이면서 그런 활동도 되게 좋은 거예요. 이쪽에다가 지금 됐으면은 내일 이제 또 신문도 배포해야 하면서 하나씩 해서 입구에다가 요거 하나만 붙여달라고 해서 하나씩 붙여보려고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저기 5cm? 네. 우리 그 스티커 그거만이라도 하나씩 붙여. 근데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다니는데 그런 표시를 한 사람들이 있으면 아, 나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그 생각을 갖고 있구나라는 동질감이 나면 어느 순간 그 아래 모이자 그랬을 때 의사 표현하기가 더 쉽지 않겠냐는 거죠. 근데 그런 작업 없이 극단적인 것만 요구하니 아, 난 그것까진 힘들어라고 해서 자꾸 처지는 거죠. 안 하거나. 저도 어머니들한테 했던 게 맞아요. 어머니, 그러니까 이게 앞서서 참여를 못 하시지만 암묵적으로라도 이거를 붙이시면은 석탄을 나는 반대를 한다라는 그런 의지시니까 요거 하나 붙여주세요. 아, 붙여. 내가 또 어디 나가줄게. 그래서 치면서 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계속 하나. 아니, 여기 지금 SRF도 그동안 감시하고 관리하는 부분들이 철저했다라면 예를 들어서 지금 석탄이 주장하는 더 깨끗한 공기라는 얘기조차도 안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원천적으로 그쪽에서 문제가 됐던 건 시민들이 그걸 감시하고 이야기를 계속해서 공무원들이 하게끔 했었다면 관리가 되지 않았었겠냐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의 접근도 필요한 것 같다는 거죠. 근데 우리 얘기는 점점 심각해지네. 실은 난 월요일 날 우리 회의 없다 그랬잖아요. 월요일 정례 회의가. 이제 아예 없는 거예요? 아니야. 자, 오늘 이번 주 어떤 거야 아니면은? 아니 그러니까 특별한 안건. 아. 예를 들어서 확실하게 뭔가를 지금 우리가 보관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꾸. 근데 좀 일찍 들어가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네. 혼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원우 원장님이 오셨어요. 그러게 보셨다면서. 그래서 이렇게 앉아서 편하게 얘기하기 시작했는데 1시까지 얘기했어요. 그러게. 근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나이도 저보다 연배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토로 아닌 토로도 하고 짜증도 내고 뭐 여태까지 있었던 일련의 과정도 쫙 얘기하고 뭐 선거 얘기도 하고. 우리 아버지도 오직 가면서 박사 보러 가셨겠어. 근데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참 오늘 의미 있었다. 그리고 허 대표 얘기 재밌게 잘 들었다. 재밌기도 하고 심각한 걸 생각 말았고 법률적으로도 그만큼 검토를 했었는데 그동안 그 안싸움, 서류 싸움도 그렇게 치열하게 했던 것도 알았고 그동안 몰랐던 거 이제 조금 나중에 들어오지 그런 얘기를 하면서 금방 가. 석탄 얘기 아닌 말고 다른 얘기도 여기서 해도 된다는 공감대가 얘기도 생기지. 알았고 나 또한 그런 역할로 찾아가겠다고 얘기를 하고 구체적으로는 좋은 사업 아이템도 나한테 그것도 있고 그런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한 10명 가까이 아니 67명이라도 있으면 같이 공유할 마음도 있고 나도 어차피 여기서 살아가야 되고 그런 쪽에 나도 또 지역정치 쪽으로도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나도 관심이 있고 아주 좋은 얘기 많이 했어요 나 결국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한 사람